오늘 코스피는 2620선까지 올라서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정말 잘 가는 업종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열된 업종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 AI 쪽, 로봇 쪽, 그리고 조선 쪽까지 정말 많은 업종과 테마 섹터가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과열되지는 않았을까?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것 아닐까? 이 정도의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까 하는 약간의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또 붙고 있고 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 올라가면서 함께 조용히 올라간 업종이 어느 것이 있나 봤더니 한 가지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엔터 업종인데요. 오늘도 IBK 투자증권에서 미디어 엔터 쪽의 전체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터업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확대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2025년 엔터 4사가 보유한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고요. 아티스트가 성장하게 된다면 엔터 4사의 실적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 성장률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주가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낮다라는 게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은 최선호주로 하이브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기업 가치 대비 상승 여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IBK 투자증권은 엔터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확대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K-팝 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K-팝 음악 산업은요, 최근에 멀티 레이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멀티 레이블 체제에 기반한 구조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멀티 레이블을 도입한 이후로 엔터 4사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엔터 산업 자체가 좀 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렇게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춘 이후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와 좀 최근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멀티 레이블을 도입하기 이전인 2016년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총 16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티 레이블 체제를 도입한 이후로 29팀이 데뷔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확실히 더 많은 팀들이 나오다 보니 성공률도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도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IBK 투자증권은 이 투자 포인트를 절대 잊지 마라라고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바로 3년차 전후 아티스트 중에 20만 명의 모객이 가능한 아티스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그룹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인기가 조금 있는 그러한 아티스트를 보유한 회사일수록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쉽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역사가 말해줍니다. 2015년 이후 데뷔한 아티스트 활동 지표를 살펴봤을 때 3년차 전후 20만 명의 모객을 달성한 그룹은요. 예외 없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만 명 정도도 모객하지 못한 아티스트가 앞으로 4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뭔가 반전적인 성공이 나왔던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3년 차 전후 아티스트 중에서 20만 명을 모객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 봤더니 하이브가 제일 성장세가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르세라핌과 아일릿. 앞으로 20만 명뿐만이 아니라 더 모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S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즈, YG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팀 보유하고 있는데 베이비 몬스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인뿐만이 아니라 이미 빅스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블랙핑크, BTS인데 블랙핑크와 BTS가 2025년에 월드 투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연말이 되면은 이 두 개의 그룹이 아마 월드 투어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 조금 더 글로 정리한 것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까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5년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0만 명 정도를 모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SP는 24만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총 매출의 경우에는 4,800억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BTS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총 매출이 보시다시피 7,5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모객 수의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 정도였는데 이때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더 모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객 수 300만 명 그리고 ASP 같은 경우는 25만 원대로 집계가 됩니다.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대스타들이 보시다시피 월드 투어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많은 엔터사들 수입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주가는 좀 역사적인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참 엔터사가 잘 나갔을 때 2020년부터 2021년 때 주가 수준 보시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꽤 많이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K 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사실상 엔터의 경우에는 분명히 2025년에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에 기회가 오지 않았던 엔터 업종, 2025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 법한데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IBK 투자증권의 목표 주가를 저희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IBK 투자증권의 탑픽은 하이브였습니다.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약 33% 정도 열려 있다라고 봤고요. 32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2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SM을 봤는데 SM의 경우에는 업사이드를 약 28%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SM을 어떠한 수급이 좀 사나 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대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JYP 엔터의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업사이드 26%대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연차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간 낮아진 상황이지만은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아티스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10만 원대 현재 IBK 투자증권에서 내다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YG 엔터입니다. 6만 5천 원대 목표 주가 제시가 됐고요. 지금보다 약 업사이드가 26% 이상 열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 하이브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저연차 아티스트 그리고 BTS의 완전체 컴백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 오늘 아침에 제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함께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